부의 추월차선 15번째 이야기.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아라. 신규 사업의 90%가 5년 안에 실패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실패하는 사업은 욕구의 계명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흠이 있는 기반 위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욕구의 계명을 위반하는 사업이란 실패하는 90%에 속하거나 혹은 직업인체할 뿐이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무척 간단함에도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이를 잊어버리곤 한다. 즉,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사업이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동기는 탄탄하고 장기적인 사업 모델이 되지 못한다. 사업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사업은 왜 존재하는가? 당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와 금전적 자유를 향한 당신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농담이 아니라 아무도 부자가 되기 위한 당신의 욕구와 꿈과 열정과 이유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페라리를 갖고 싶고 부모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구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것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세상은 이기적인 것이고 당신이 추월차선에 오르고자 하든 말든 그 동기는 누구도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거지를 제공하는가? 돈을 절약하게 해주는가? 교육을 제공하는가? 무언가를 느끼게끔 해주는가? 도대체 내가 당신의 사업에 왜 돈을 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가치를 더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소비자들은 이기적이다. 소비자들은 대체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데? 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생산자로서 성공하려면 당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이기심에 초점을 맞추어라. 절대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돈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욕구를 쫓기 시작하라.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다시 말하겠다. 돈이든 꿈이든 진정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라. 대신 욕구와 곤란함과 문제점과 서비스 결함과 정서를 쫓아라. 다음의 예를 들어보면 존은 무술의 일각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술을 사랑했다. 스승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도장을 열었다. 도장은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조의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 조의 사업은 모래로 포장된 그릇된 기업가의 길 위에 이기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갈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무술의 일각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술을 사랑함으로 도장을 열어야겠다. 사업의 올바른 토대는 이기적인 내적 욕구가 아닌 시장의 외적 욕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조는 이기적인 동기 대신 무엇을 고려해야 했을까? 우리 동네에 무술 도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기존의 무술 도장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 무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개선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내가 지역사회에 제공하게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 조가 실패한 이유는 시장이 진정으로 무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다. 조가 맨 먼저 이후의 질문을 분석했더라면 성공적인 길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돈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만 끌리지 않는다. 돈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에 끌린다. 돈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끌린다. 욕구를 대규모로 해소하면 대규모의 돈이 끌려온다. 당신이 만지는 돈은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제공한 가치의 다름이 아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모두 한 가지의 특징을 공유하는데 바로 시장에서 판매로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만족이다. 당신의 사업 존속 여부는 당신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결정한다. 당신이 무엇이 되었든 1000만 개를 팔았다면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상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켰다고 투표하는 것과 같다.
영향력을 발휘해 가치를 제공하라. 돈이 당신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이기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인류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보라.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이타적이 되어라.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가? 좋다. 다음 중 무엇이라도 100만 명에게 제공해보아라. 첫 번째, 기분을 좋게 해주어라.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세 번째, 교육해 주어라. 네 번째, 외모를 발전시켜라. 다섯 번째, 안전을 제공하라. 여섯 번째,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라. 기본적인 욕구부터 외설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라. 여덟 번째, 삶을 편하게 해 주어라. 아홉 번째, 꿈과 희망을 고취하라. 보장하건대 이러면 10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혹시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잠시 손을 떼고 자신에게 질문하라. 내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가치를 내놓는다면 돈은 당신에게 자석처럼 달라붙을 것이다. 추월 차선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연료는 열정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침대에 뛰쳐나갈 수 있으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시동이 필요하다. 그 시동이 바로 열정이다. 정말로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 열정은 모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찾는 순간 당신은 무엇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열정은 당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향한 동기의 연료를 제공해준다. 또 열정은 일반화될 수 있기에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라를 이긴다. 초점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맞춰지면 욕구의 계명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사업을 왜 시작하는 것일까? 그 일을 진정하고 싶어서? 아니면 실제로 시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건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열정, 이유는 추월 차선식 행동을 하게끔 한다. 꿈을 양보하는 순간 인생은 시들어버린다.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라.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묻는 것인가? 이는 당신의 꿈을 찾기 위한 탐사이며 보통 상상력이 발현된 공상으로 답하곤 했을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고 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었으며 작가가 되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엉뚱하고도 환상적인 꿈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할 가능성은 있는가? 필시 아닐 가능성이 높다.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일한다. 이들은 40년의 자유를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4주 혹은 각자의 유급 휴가 기간만큼 자유를 갖는다.